그 밤 KBS 공개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둠을 끌어당기자 객석에는 이상하리만큼 잔잔한 전류가 흘렀다. 카메라 리허설이 끝났음에도 스태프들은 모니터 앞에서 쉬자리를 뜨지 못했고, 무대 뒤편에서는 조명 감독이 마지막으로 화이트 서치를 2번이나 더 돌려보았다. 천장 트러스에서 내리꽂히던 빔라이트가 하나둘 꺼지고 무대 중앙에 스폿 하나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빛이 닿은 자리에 심호흡으로 온몸을 다잡은 29살의 청년이 서 있었다. 미스터 트롯 3위.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수식어조차 필요 없는 이름 빈에서 그가 꺼낸 노래는 발표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은 미공개곡, 타이틀도, 작곡가도, 편곡 정보도 없는 블라인드 트랙이었다. 오직 자필 가사와 4마디 코드 진행만으로 리허설을 마쳤다는 게 전부였다. 무대 장치는 최소화됐다. 화려한 LED 배걸도, 오케스트라 세션도 없이 단 3줄의 스트링과 재즈 피아노만이 반주를 맡았다. 그마저도 전주가 시작되자 초저음 페달이 빠져나가 홀로 남은 피아노의 건반 소리가 빈 공간을 천천히 적셨다. 첫 소절은 속삭이듯 낮게 내려앉았다. 숨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그날의 나에게 그 언젠가 사랑 대신 침묵을 택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건네는 독백. 마이크를 향해 떨림없이 뻗어나가는 중저음이 객석 1층을 스칠 때 관객들은 알아차렸다. 오늘 이 자리엔 무대를 잘 꾸미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로 기록을 남기려는 인간이 서 있다는 사실을. 숨죽인 호흡만으로도 무게를 재단할 수 있을 만큼 진심이 짙었다. 후렴으로 접어들자 목소리는 단숨에 파열음을 넘어가며 상하성을 오갔다. 테크닉보다는 감정의 무게에 의지한 고음이었고, 고음 끝마다 피아노는 쉼표를 너트 페달을 끊어 그 선율을 허공에 정박시켰다. 그 순간 객석 맨 뒤에서 누군가가 가만히 일어섰다. 팔짱을 끼지도 핸드폰을 들지도 않았다. 그저 전신으로 음악을 맞받아 칠 준비가 된 듯한 말 없는 기립. 누군가가 시작점이 되면 키네틱 효과처럼 주변이 반응한다. 5초, 10초, 15초 도미노처럼 퍼져나간 기립박수는 어느새 100명을 넘어섰다. 기립이라 쓰고 울컥이라는 정서를 읽는다. 카메라가 객석을 쓱 비춰 잡은 순간 화면, 한쪽에 김동건 아나운서의 얼굴이 포착됐다. 40년 공중파 생방송을 지켜본 베테랑이 어깨를 미세하게 떨며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중계석에 앉은 그가 마이크 버튼을 무의식적으로 꺼버린 채 입술을 깨무는 모습은 노련함 대신 솔직함으로 기억될 단 한 번의 프레임이었다. 그는 녹화 후 평생 2번도 보기 어려운 무대라는 한마디로 그 장면을 정리했다. 후렴구가 끝날 때까지 빈에서는 2번의 숨고르기 외엔 어떤 거친 호흡도 들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눈빛에는 울컥이 목덜미에는 맺힌 땀이 분명히 빛났다. 마지막 코더에 접어들어 반박자를 끌어당기듯 페이드아웃하자 무대 조명이 천천히 꺼졌다. 반주도 끊기지 않은 채 끌어올린 텐션이 그대로 암전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초단위 연출. 그 여운이 남아있을 때 PD의 큐사인은 오히려 5초 늦었다. 이미 객석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뒷모니터를 빼버렸다. 녹화 후 스태프 라운지에서 튀어나온 이 증언은 쿠션 마이크가 포착한 미묘한 공명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험블 마이크. 무대 위동선 확인용. 채널의 엔지니어의 작은 흐느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다. 편집실에선 이 트랙을 지우지 않았다. 나중에 OST 버전을 만들 때 객석 앰비언스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유였지만 실은 누군가의 울음이 그날 무대의 감정 곡선을 완성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대가 끝난 직후 SNS는 폭발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무대. 트로트를 넘어선 서사시. 내 인생이 압축됐던 4분 30초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비공개 신곡은 팬덤 사이에서 비밀의 노래라 불리며 귀갯말처럼 퍼졌다. 가장 많이 공유된 캡처는 후반부 하이라이트에 진입하기 전 빈에서가 쓱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미소 아닌 미소를 짓는 장면?
그 0.7초짜리 표정이 눈물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날이라는 가사를 시청자의 과거와 연결해 주었다. 그렇다면 왜 이 무대가 세대를 가로지르는 기립박수를 만들어냈을까? 전문가들은 극단적 미니멀리즘과 로프 없는 서사 두 가지를 동시에 꼽는다. 미니멀리즘 부가적 장치를 걷어내고 목소리 하나만으로 감정을 증폭한다는 전략. 로프 없는 서사 사랑 기별 같은 반복 서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개인의 회한 가족의 같은 회복 불가능한 감정으로 청중의 공감대를 건드린다는 전략이다. 여기서 가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눈물마저 허락받지 못했던 그날의 나에게의 한 줄이 괄호처럼 열리면 청중 각자의 그날이 채워진다. 누구는 군 복무 마지막 휴가. 누구는 병원 복도에서 바라본 새벽 조명. 누구는 오래전 헤어진 가족의 빈방. 그렇게 노래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플래시백을 자극할 기회를 제공한다. 3개월간의 사전 준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보컬 트레이너와 숨케이던스 훈련을 했다. 후반부 고음을 위해 성대를 쥐어짜는 대신 복부 압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장음을 지속하는 방식. 감정 트레이닝은 더 독특했다. 하루 한 번 가사 쓰기 숙제를 했는데 그날 자신의 컨디션, 날씨, 연습실 냄새까지 포함해 500자 내외로 기록했다. 그 목록은 노래가 끝나면 버려진다. 쌓이지 않는 감정만 무대에 서야 쌓인 울림이 만든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 KBS 제작진은 가요 무대 40년 사상 최단 리허설 최장 런타임 여운으로 사후 보고서를 남겼다. 실제 리허설은 20분이 채 안 됐고 촬영본은 4분 30초. 하지만 편집실에서 삭제된 호흡 여운이 40초가 넘었다. 생방송에선 침묵이 길면 위험 요소로 지적되지만 이날만큼은 PD가 컷사인을 일부러 늦췄다. 정적이 감정선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발매 예정일 아직도 없다. 음원 사이트엔 타이틀 TV에 아우티스트 빈에서라는 문구만 떠 있을 뿐이다. 팬덤이 1일 3번씩 검색어를 돌려도 달라지는 정보는 없다. 소속사는 오히려 무대가 고청음해였다며 편곡이나 믹싱을 건드릴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그 말인즉슨 방송 녹화 당시의 로우 트랙 그대로가 공식 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튜디오에서 연출하는 감정보다 객석의 떨림과 숨을 포함한 마스터링이 곡의 전부라는 게 빈에서의 요청이었다. 음악 산업이 빠른 회전율과 바이트 크기 소비로 돌아가는 시대에 그가 택한 건 역주행에 가깝다. 발매 일정 없는 신곡. 라이브 원테이크. 가사 해석조차 청자 목구로 남겨둔 채 울음을 유도하는 무대. 결과는 20대 아이돌 팬까지 눈길을 돌렸고 60대 중장년층은 이래서 TV를 꺼낼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사 대표들이 뒤흐름을 따르면 트로트가 다시 노래가 된다고 분석하는 이유다.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가 다음 무대에서 들려줄 두 번째 비밀이다. 첫 번째가 상처와 가족을 향한 미안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어쩌면 스스로에게 주는 용서일지도 모른다. 빈에서는 이미 인터뷰에서 사람은 자신을 용서할 때 남도 위로할 자격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가 다음 곡을 꺼낼 때 우리는 또 다른 나를 용서하는 기억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음악은 타인의 기록을 빌려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거울이다. 빈에서가 드리밍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아직 식지 않은 이유. 그건 아마도 우리 모두가 눈물마저 허락받지 못했던 과거 한 장면을 아직 다 꺼내놓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